뒤바뀔 세계 지도를 정확히 예언한 무당, 충청도 계룡산 자락 깊은 곳 월주보살 이명옥 선생이 있습니다. 그녀가 뱉어낸 첫 마디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서해 바다? 거기가 이제 바다가 아니여. 걸어서 대륙까지 가게 될 땅이 될 것인데 무슨 배를 띄운다는겨?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다가 땅이 된다니요. 그녀는 젊은 시절 꿈속에서 키가 하늘에 닿을 듯 거대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삼배옷을 입고 치마폭에 흙을 가득 담아 나르고 있었습니다. 월주보살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신화 속에 등장하는 세상 만물을 빚어냈다는 창조신, 바로 마고할미였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마고할미가 거대한 빗자루를 들고 한반도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할미가 동쪽, 그러니까 일본 쪽 바다를 향해 빗자루질을 세차게 하니 그곳의 섬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반대로 서쪽 바다, 즉 우리 서해 쪽으로 흙을 쓸어 담으니 물이 물러가고 거대한 옥토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넋을 잃고 보고 있는 월주보살에게 마고할미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낡은 집을 정리하고 새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 묵은 기운은 씻어내리고 끊어진 맥은 다시 이어야지. 네가 내 눈이 되어 앞으로 일어날 공사판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야 피할 사람은 피하고 준비할 사람은 준비할 것 아니냐. 깨어난 이명옥 선생의 눈에는 더 이상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산이 춤을 추고 바다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길로 계룡산으로 들어가 월주라는 이름을 받고 마고할미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세줍짓기는 바로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큰 시련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월주보살은 이것을 지구가 살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몸도 찌뿌둥하면 뼈마디를 우두둑 꺾어서 시원하게 맞추지 않던가. 지구도 똑같아. 지금 땅덩어리들이 서로 꽉 껴서 숨도 못 쉬고 답답해할 지경이여. 특히 저 동쪽 이웃나라 땅 아래가 꽉 막혀서 기운이 다해가고 있어. 그게 2026년부터 터지기 시작하는겨. 이건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돼. 낡은 터를 정리해야 새 집을 지을 거 아니여. 월주보살의 예언은 구체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녀는 신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지만 그 내용은 현대 지질학자들이 우려하는 판구조론의 급격한 변화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녀가 본 2026년의 미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형도가 바뀌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나 해수면 상승을 걱정할 때 월주보살은 땅 그 자체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고합니다. 바닷물이 넘치는 게 문제가 아니여 그릇 자체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물만 퍼낸다고 되나? 동쪽 그릇은 비워지고 서쪽 그릇은 채워지는 형국이지.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기운들이 풀려나고 땅의 모양이 바뀌면서 국운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나듯 지각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날벼락이지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천지개벽이 기회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이 뛰노은 해가 되면 땅속에 불기운이 솟구쳐 오를 것이여. 그때 동쪽 바다를 잘 봐. 거대한 기둥 하나가 톡 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날 테니. 마고할미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는 그날, 과연 동쪽 바다 건너 이웃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여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흔히 땅이 아주 단단하다고 믿고 살지만 월주보살의 눈에 비친 일본 열도는 거친 파도 위에 둥둥 떠있는 낡은 뗏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그곳 땅 아래 깊은 곳을 가리키며 혀를 찹니다. 저기 저 섬나라 밑을 봐. 거대한 돌기둥 4개가 땅덩어리를 힘겹게 받치고 있는데 그중 2개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 속이 텅 비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월주보살이 말하는 이 돌기둥은 지질학에서 말하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등 일본 열도가 얹혀있는 거대한 지각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며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경고해왔지만 월주보살은 그것을 임계점이 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6년이 되면 마고할미가 그 낡은 기둥을 정리하는 형상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받치고 있던 게 사라지니 위에 얹혀있던 땅이 아래로 자리를 잡는 거지. 땅의 남낮이가 바뀌는겨.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어느 날 남쪽 해안가에서 기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멀쩡하던 해안도로가 휘어지고 고층 빌딩들이 마치 진흙 위에 세운 것처럼 기울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액상화 현상과 집안 침화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이 과정을 두고 용왕님이 입을 벌려 그동안 빌려줬던 땅을 도로 회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는 본래 불의 기운으로 솟아난 땅인데 이제 그 불이 잦아들고 물이 차오르는 시기가 된 것이요. 산이 불을 뿜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여. 진짜 무서운 건 땅이 물렁물렁해져서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는 거지. 그녀의 예언 속 미래는 엄중하지만 현실적입니다.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먹은 솜처럼 국토가 무거워지면서 수면 아래로 잠겨드는 형국입니다. 월주보살은 이때 사람들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바다를 건너와 사람들이 짐보따리를 싸들고 어디로 가겠어? 결국 가장 가깝고 땅이 단단한 서쪽, 우리 한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 이때가 되면 뉴스에서는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업이자 자연의 거대한 순환 과정이라고 말이죠. 마고 할미가 빗자루로 쓸어낸다는 건 그곳을 비워야 할 이유가 있어서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이지.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변화가 그곳에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월주보살의 예언은 소름 끼치는 논리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땅덩어리가 내려앉으면 그 엄청난 무게와 압력은 어디로 갈까요? 지구 내부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내려앉으면 반대쪽은 반드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 평형설의 원리인데 월주보살은 이를 시소놀이에 비유합니다.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봤지. 한쪽이 쿵 하고 내려가면 반대쪽이 하늘로 붕 뜨잖아. 지금 동쪽의 거대한 땅이 아래로 쿵 하고 자리를 잡는 꼴이여. 그러면 그 충격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특히 서쪽을 잘 봐야 해. 그녀는 동쪽의 침각이 곧 한국 영토 확장의 신호탄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이웃나라가 힘들어진다고 박수칠 때가 아니여. 그 여파가 우리한테도 밀려오니까. 동해안 쪽은 물이 좀 넘어올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서해에서 일어나. 마고 할미가 동쪽 땅을 누른 그 힘으로 우리 서해 바닥을 쭉 밀어 올리는겨. 2026년 이후 일본 열도의 변화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끝을 자극하고 그 반작용으로 한반도 서쪽 지각, 즉 황해 지역이 융기하는 대격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쪽의 시련이 서쪽의 기적이 되는겨. 그곳이 가라앉는 순간부터 우리 서해 앞바다에서는 물이 빠지고 거대한 땅이 솟아오를 준비를 하는 거지. 이게 다 마고 할미가 새 판을 짜는 순서여.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주보살은 슬픈 표정으로 동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이 딱 맞아. 서쪽이 솟아오르려면 동쪽은 어쩔 수 없이 물을 좀 겪어야 해. 그녀가 지목한 것은 바로 부산, 울산 그리고 포항으로 이어지는 해안가입니다. 거대한 해일과 집안 변동의 여파가 대한해협을 건너 우리 동남 해안에 영향을 준다는 예언입니다. 부산 앞바다의 높디 높은 건물들, 발목이 물에 잠길 거요. 울산의 공장 굴뚝에서도 연기 대신 수증기가 피어오르겠지.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여. 지형이 바뀔 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진통이지. 월주보살은 이 시기를 3일의 어둠이라고 표현하며 잠시 동안의 혼란과 침수가 불가피함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찾아올 진짜 기적, 서해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동쪽 사람들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서쪽 사람들은 기가 막힌 꼴을 보게 될 거요. 평생을 봐왔던 바다가 멀어지니까.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이 현상은 처음에는 썰물 때 물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갯벌이 솟아오르고 바닷속에 숨어있던 암초들이 머리를 내밀며 작은 언덕이 돼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인천 앞바다, 거긴 이제 항구가 아니여. 배 대던 곳이 언덕이 되는데 배가 어떻게 들어와? 군산, 목포 앞바다도 마찬가지요.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며칠 폐벽을 쬐더니 딱딱한 흙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월주보살이 예언한 서해 융기의 실체입니다.
바다 밑바닥이 융기하여 육지가 되는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이 현상을 두고 마고할미가 우리 좁은 땅덩어리 좀 넓혀주려고 치마폭을 털어 흙을 부어주는 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지각이 융기하면 영토는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의 서해안선이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밀려나가면서 우리가 알던 서해바다의 대부분이 새로운 육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쪽을 봐라. 예전에는 물밖에 안 보였는데 미래에는 저 끝까지 푸른 들판이 보일 거요. 제주도 가는 길도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 타고 달리게 될지도 몰라. 그녀의 예언은 단순히 땅이 넓어지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로 막혀있던 서쪽이 뚫리면서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이걸 보고 놀랄 거요.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니까. 한국이 반도가 아니라 대륙의 머리가 되는 형국이지. 월주보살의 말처럼 서해가 육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 아예 국경을 맞대게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동안 바다라는 완충지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2026년 이후 이 솟아오른 땅 위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았습니다. 새 땅이 생기니 주인이 깃발을 꽂아야 할 거 아니여. 근데 저쪽 대륙 사람들도 욕심이 많아서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여. 하지만 걱정 마라. 땅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 옛말에 인천 앞바다에서 대륙의 닭울음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었지? 다들 웃어넘겼겠지만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여. 조상님들이 미래를 보고 툭 던진 한마디가 무서운 예언이었던 게지. 저기 대륙 쪽 사람들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갑자기 생긴 새 땅을 보고 이건 원래 우리 것이다 하면서 달려들지 않겠어? 중장비를 몰고 올지 트랙터를 몰고 올지 모르겠지만 아주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며 밀고 내려올 거요. 그너의 예언에 따르면 융기된 서해의 새로운 땅은 초기에는 무주공산과 같은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국경선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겁먹을 것 없어. 마고할미가 이 땅을 만든 건 그들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월주보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 육지화가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의 시작이 될 것임을 꿰뚫어 봅니다. 바다라는 자단말이 사라지자 그 내부의 문제들이 여과 없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자유롭고 강력한 문화적 기운이 육지 통로를 통해 대륙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바람이 바뀌어 예전에는 황사먼지만 날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맑은 기운이 저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형국이요. 땅이 이어지니 사람도 오가고 무엇보다 소식이 막힘없이 퍼져나가. 그곳 사람들이 우리 사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게 되니 자신들의 처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것은 통제로 체제를 유지하던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물리적 국경이 사라진 곳으로 자유의 기운이 스며드는 셈입니다. 월주보살은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이 새로운 땅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있겠지만 결국 이 땅은 한국의 운명을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도, 즉 끄트머리에 있는 형국이지만 서해가 육지가 되면 우리는 대륙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돼 마고할미가 꽉 막힌 혈관을 뚫어버린 격이지. 이 혼란스러운 국경 분쟁은 의외의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대륙이 욕심을 부려 새 땅을 차지하려다가 오히려 그 욕심에 발목이 잡혀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월주보살은 솟아오른 서해 땅이 거대한 대륙을 흔드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덩치가 크다고 무서운 게 아니여. 속이 곪은 것은 덩치만 크면 쓰러질 때 더 크게 쿵 하고 넘어가는 법이지. 그녀의 눈에 비친 미래의 대륙은 마치 잘 익은 수박이 갈라지듯 여러 덩어리로 나뉘는 형국입니다. 중앙정부가 막으려 해도 역부족입니다. 월주보살은 이 혼란이 우리에게는 천재일호의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호랑이가 병들어 누웠으니 그 옆에 붙어 지내던 여우, 즉 북한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대륙의 분열은 곧 북한 체제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들어오던 지원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월주보살은 이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일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평양의 윗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 도망갈 구멍을 찾는데 북쪽은 불이 났고 남쪽은 두렵고 결국 제풀에 주저앉는 거지.
많은 분들이 통일이라고 하면 무력 충돌을 걱정하시지만 월주보살의 예언 속 통일은 자연스러운 흡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여 저쪽에서 문을 열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형국이지. 대륙이 분열되어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쁜 사이 고립된 북한 체제는 스스로 힘을 잃고 그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대안인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이것을 무혈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고 할미가 다 판을 짜놓은 거라니까. 서해바다를 메워 저들의 발을 묶어놓고 그 틈에 우리 민족끼리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큰 그림이지. 2028년쯤이 되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막힘없이 달리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월주보살은 지도를 짚으며 더 위쪽 만주벌판을 가리킵니다. 대륙이 쪼개지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하겠어? 혼란스러운 쪽보다는 힘이 넘치는 통일 한국 쪽에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국경이 흐리더지는겨. 예언에 따르면 통일된 한국의 영향력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옛 고구려와 발해였던 지역까지 깊숙이 뻗어나갑니다. 영토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기를 원해서 실질적인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이 기세를 못 꺾어 한반도가 이제는 웅크린 토끼가 아니라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로 변했으니까. 자, 이제 껍데기 이야기는 그만하고 알맹이 이야기를 해볼까? 왜 하필 우리냐고? 왜 하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어. 그건 우리나라가 바로 지구의 중심축이기 때문이요. 월주보살은 2026년 이후 벌어질 모든 격변의 근본적인 이유를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단전에 모이듯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기운이 응축되어 모이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땅들은 기운이 흩어져 가는데 우리 땅만 뜨거운 불덩어리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 그동안은 우리가 약소국이라 그 기운을 억누르고 살았지만 이제 때가 되니 그 기운이 폭발하는겨. 마고 할미가 주변 정리를 싹 해놓은 것도 결국은 이 안방을 귀하게 쓰려고 돗자리를 깐 거지. 월주보살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잃어버린 정신을 찾으러 오는 영혼의 성지가 됩니다. 물질 문명이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의 병이 창궐할 때 그 치유의 해답이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우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말 속에 담긴 어를 배우고 싶어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도 기이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주보살은 2026년 이후부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예언합니다. 지구의 단전에 불이 붙으니 그 위에 사는 사람들도 영이 맑아지는겨. 예전에는 수행자들만 느끼던 걸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느끼게 돼. 꿈이 생생해지고 조상님들이 자꾸 느껴지는 거지. 그녀는 이것을 하늘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각변동으로 땅의 주파수가 바뀌면서 차원의 벽이 얇아져 조상신들이 후손을 돕기 위해 기운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떠나신 부모님이 그립고 그렇지 않아? 그게 다 신호예요. 조상님들이 이제 우리 자손들 좋은 세상 오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하고 오고 계신단 말이야. 월주보살은 2026년부터 시작될 대격변의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가는 비법을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통장을 채우라고 강조합니다. 옛 성인들이 말씀하시길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아껴라 했고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라 했지. 그게 다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을 건너가는 생존 법칙이었던겨. 그녀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일러줍니다. 첫째, 가족하고 화해하시오. 가족하고도 등 돌린 사람이 어떻게 남하고 잘 지내겠어. 지금 당장 전화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해. 그 끈끈한 정이 나중에 땅이 흔들릴 때 서로를 붙잡아주는 밧줄이 돼. 둘째, 욕심을 버리고 베푸시오.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작게라도 나눠. 내가 베푼 그 작은 선행이 나중에 큰 산이 되어 들이닥치는 파도를 막아준단 말이여. 이걸 적선이라 하는데 이게 최고의 보험이지. 셋째, 용서하시오. 남을 미워하는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세상의 기운이 바뀔 때 내 몸을 상하게 해. 억울해도 털어버리고 미워도 용서해. 그래야 내 몸에 맑은 기운이 들어와서 병마를 이겨내는겨.
월주보살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설령 세상이 뒤집히는 난리가 나도 무사할 것이라 장담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그리고 남을 돕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친 파도를 넘어 도착한 2045년의 대한민국,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월주보살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눈부셔라. 내가 본 2045년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어른의 나라요.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어른 말이지. 힘으로 세상을 누르던 시대는 갔어. 이제는 누가 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졌느냐가 힘인 세상이요. 통일된 한국이 보여준 그 포용력과 홍익인간의 정신이 전 세계의 모범답안이 되는 거지.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상상 이상의 풍요를 누립니다. 서해에서 솟아난 땅은 세계 최고의 첨단 생태도시가 되어 있고,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는 유럽까지 달리며 물류와 자본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은 우리가 누릴 진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어려울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준 나라가 우리니까 세계 만방이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는 날이와, 이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그토록 꿈꾸던 개벽 세상의 완성이지. 2026년의 두려움은 2045년의 영광을 위한 산통일 뿐입니다. 월주보살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내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다가올 날을 의연하게 기다리십시오. 마고할미가 새 집을 다 지어놨어. 이제 자네들이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남은겨. 부디 건강하게 살아서 그 좋은 세상에서 우리 같이 춤 한번 덩실덩실 쳐보자고. 거친 바람이 부는 계룡산자락, 월주보살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격변의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비상하는 대한민국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